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금은 이제 QGIS로 직접 어, 분석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QGIS 데스크탑을 실행을 시키고요. 아무것도 없죠. 자, 이거 하나 실행을 시키고 우리 즐겨찾기로 해두었던 어, 파일에 가보면 QGIS 데이터가 있고요. 제일 첫 번째 데이터 북한산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열어보면 이 안에 데이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데이터를 오픈소스 밑에 있는 거 이거 선택해주고 밑으로 쭉 내려서 N3P까지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눌러주면 전체가 이렇게 다 선택이 되는데 이거를 왼쪽 마우스 클릭한 후에 화면으로 이렇게 보내면 지형도가 이렇게 전체가 어, 보여집니다. 다 레이어로 구분되어 있고 어떤 데이터인지는 이 안에 그 정보 보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보를 이용해서 이 데이터는 뭘까 이렇게 눌러보면 정보를 이제 가르쳐주는 이런 건데 이게 지금 순서가 어, 섞여 있어서 이게 안 보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요. 지금 이제 이 앞에 보면은 이렇게 체크를 해제하면 안 보이고 이거를 체크를 눌러주면 보이게끔 되어 있어요. 이 안에 어떤 데이터가 숨어 있는지는 우리가 이 안에 그 범례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거에서 이 범례 보기 북한사 국립공원 거를 보게 되면 이렇게 어, 여기서 만든 이런 지도들을 우리가 직접 어떻게 보면은 만들 수가 있는 거겠죠. 이 안에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는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 안에 있는 데이터에서 있는 데이터를 좀 살펴보면은 이 화면에 좀 보면은 A00은 뭐 고속도로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내려가면은 우리가 관심 있는 건 건물이거든요. 건물 같은 경우에는 B로 시작한다는 거. 이 안에 코드별로 어떤 정보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갖다가 쓸 거고요. 우리는 여기 있는 데이터가 다 필요한 건 아니니까 필요한 데이터만 불러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다 끌려면 전체를 왼쪽 선택하고 맨 위에 거, 맨 밑으로 내려가서 맨 밑에 거 선택하고 그 다음에 레이어 그룹 제거 눌러주면 이렇게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관심 있는 건 이 중에서 B001이에요. B001을 이렇게 끄집어내면 건물만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플러그인 깔았었잖아요. 플러그인에서 HCM GIS에서 베이즈맵에서 구글 새털라이트를 눌러주면 구글에 해당되는 화면이 나오고 이 구글 새털라이트를 밑으로 이렇게 클릭해서 밑으로 내려주면 레이어가 뒤바뀌게 돼서 건물이 위로 나오고 그리고 새털라이트 이미지가 아래로 내려가는 거를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끌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현재 들어져 있는데 지금 볼 마우스로 이렇게 확대를 해서 지금 여기 제가 선택한 것 중에서 여기 인포메이션이라는 걸 클릭한 후에 뭐 건물을 하나 이렇게 눌러보면 이 건물의 안에 명칭이 뭐 주택의 건물, 도봉고교, 층수는 5층, 면적은 337평방미터 이런 정보가 보여지는 거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기 좌표계가 어떤 걸 사용하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하단부에 보면은
EPSG 5186이라는 그 좌표계가 떠 있는데, 여기 좌표계에서 필터에서 5186이라고 이렇게 눌러주면, 5186이라는 뜻은 코리아 2000 중부 원점 2010년도에 제공되어진 거다. 그 밑에 보시면 어, 수형 좌표계이다. 또 안에 미터로 되어 있고 이렇게 어떤 정보를 조금 더 자세하게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데이터에서 여기 그 EPSG 한국 EPSG 1, 2가 있는데 원을 열어보면 이 안에 보면 내가 만약에 WGS 84 좌표계를 쓰겠다 라면 4166 이렇게 있죠. GRS 80 타원체를 쓰겠다 4737 또 뭐 옛날 좌표계를 쓰겠다. 근데 옛날 우리가 사용했던 뭐 중부원점이다. 5174. 이게 보통 뭐 잘하는 사람들은 다 외워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은 이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지금 현재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GRS 80 타원체의 EPSG 5186은 60만에 20만을 사용하고 GRS 80을 사용하는 좌표계를 뜻한다. 그래서 이런 좌표계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예전에는 50만을 썼는데 지금은 60만을 써요. 그리고 이건 5하나 8하나로 되어 있고 5하나 86이죠.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는 거는 5하나 86이다. 그래서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이 곳은 어디냐면 의정부예요. 의정부가 있고요. 의정부를 보고 있는 곳에서 북한산과 관련된 아파트와 건물들이 보여지는 그런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보를 이용해서 제일 먼저 뭘 할 거냐면 이 정보 안을 한번 열어볼게요.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특정 테이블을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돼 있으면 구분, 종류, 용도, 뭐 층수, UFID, 에어리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내가 만약에 면적을 다시 한번 내보겠다. 이미 면적은 있지만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거든요. 일단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면은 자판, 주판이라고 해야 되나요? 주판처럼 생긴 게 있거든요. 누르고 여기 누르면은 새로운 필드를 만들 거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가 또 한 개를 만들 거냐? 아니면 아니다. 나는 기존에 있는 값을 바꿀 거다. 이렇게 체크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새로운 필드를 만들 거다. 새로운 필드는 대문자로 할게요. 에어리어라고 면적을 낼 거다. 나는 정수로 할 거냐 아니면 실수로 할 거냐 이 차이인데 실수는 소수점이 나오고 정수는 소수점이 안 나와요. 소수점이 안 나오게 정수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뭐라고 하냐면 단순하게 Shift 4 4를 누르고 그냥 에어리어라고 치고 엔터를 친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면적이 생기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또 다른 필드 값을 만들어서 넣을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나는 이 건물의 둘레 길이까지도 한번 구해보고 싶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거하고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 건지 같이 한번 볼게요. 벡터를 누르시고 도형 도구를 누른 다음에 여기 가보면 도형 속성 추가라는 게 있어요. 이걸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옆에 있는 N3A B001이 요거죠. 요거를 이용해서 나는 예를 들어서 임의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실행을 눌러 볼게요. 실행. 그러면은 여기 지금 추가한 도형 정보라고 뭐가 하나 생겼어요. 닫기를 눌러서 이 안을 다시 한번 속성을 보게 되면 새로운 레이어가 더 만들어지고 한 개 파일이 더 만들어진 거예요. 그 끝에 에어리어가 또 만들어졌고 거기에 페리미터가 이제 건물 둘레에 해당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만드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 건물 중에서 아파트만 한번 골라 보려고 하고 있어요. 아파트만. 그래서 일단 추가한 요거는 리무브 시키고 나는 여기 건물들 중에서 아파트만 나는 찾고 싶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공간 처리 밑에 눌러보면 값으로 객체 선택, 표현식으로 객체 선택 요게 있거든요. 표현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표현식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필드와 값인데 이 필드와 값에서 종류가 있어요. 종류를 따닥 누르고 는 종류는 나는 아파트다. 자, 여기에 있는 거에서 요 모든 유의값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이 종류 안에 들어있는 그 값의 종류가 다 나오거든요. 내가 관심 있는 건 아파트니까 아파트를 더블 클릭을 해주면 그런 모양이 돼요. 그 다음에 객체 선택을 눌러주면 총 41개가 선택이 됐다는 것을 표현시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난 41개가 선택이 됐고 40 선택에 해당되는 것만 저장을 해볼게요. 다른 이름으로 여기 누르고 엑스포트 선택한 객체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그래서 나는 포맷을 ESRI TF 파일로 줄 거다. 저장은 E 드라이브에 이 안에다가 결과라고 하나 폴더를 만들고 결과에다가 아파트 건물이라고 선택을 해주고 저장.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면 지금 나머지는 다 끄고요. 아파트만 이렇게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안에 있는 것들이 총 91개의 건물을 아파트만 선택해서 저장을 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까 그 건물 다시 그 선택되어 있는데 요거를 꺼볼게요. 끄고 이제 요거 선택을 하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이 중에서 C로 되어 있는 요 039라고 되어 있는 거를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한번 뭐가 있는지 잘 안 나와 있으니까 C042도 꺼내보고 C043도 한번 꺼내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데이터가 들어 있는데 마음에 드는 데이터가 사실은 안 들어 있어요.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밑에 요거를 꺼내야 돼요. C038 이걸 꺼내면 됩니다. 그 전에 꺼냈던 거는 제거하고요. 이것도 제거를 해버릴게요. 다시 지금 있는 데이터 중에서 하단부에 가면 C038을 여시고요. C038에 있는 테이블을 한번 열어볼게요. 저는 이게 어떤 거냐면 공원 이런 내용들이 들어져 있어요. 이 공원에 해당되는 그런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이 정보를 한번 이용해서 뭘 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나는 이 공원에서 이 공원을 중심으로 200m의
둘레에 해당되는 것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내가 공원으로부터 200m의 동그라미를 버퍼라고 부릅니다. 버퍼. 벡터에서 분석 도구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있네요. 기본 정보 처리 도구에 버퍼가 있어요. 버퍼를 누르고 나는 이 038 공원을 가져다가 200m로 만들 거고 그 다음에 둥글게 이 하고 이거를 이제 어디다가 저장할 거냐. 나는 저장을 아까 우리 한번 찾았던데 여러분이 작업하시는 데에서 결과에다가 나는 공원 200m라고 이름을 놓고 쉐이프 파일로 바꿔주고 저장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실행 눌러주면 이 공원을 중심으로 200m의 동그라미가 이렇게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저장했던 것 중에서 뭐가 있는지 한번 다시 볼게요. 여기서 새로 고침 눌러주면 결과가 생기거든요. 그거에 아까 아파트 건물을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하려는 것은 뭐냐면 이 공원과 붙어 있는 아파트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원이 200m가 돌고 있는데 거기에 붙어 있는 아파트, 그런 데가 좀 아파트가 좋겠죠. 그런 아파트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필요로 하는 정보가 지금 아파트도 아까 건물 중에서 아파트만 선정이 되었고 그리고 공원을 선택한 후에 200m 범주에 있는 동그라미를 그렸어요. 다음으로 할 것은 이 동그라미에 붙어 있는 아파트를 나는 뽑아보고 싶다. 이런 거를 해보고 싶은 거거든요.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벡터에서 데이터 관리 도구 위치에 따라 속성을 결합하는 걸로 넣을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 아파트 건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공원 200m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그 버퍼 데이터로 작업을 한번 해보고요. 지금 그렇죠. 여기 아니고 오차가 여기 맞네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원, 투 제가 녹화를 중간에 좀 끊었는데 이유가 몇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여기 공원 200m라고 하는 곳에 속성을 보니까 이 한글이 깨져서 나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한글이 혹시나 나는 깨져서 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 오른쪽 마우스 속성에 가서 여기에 보면은 원본이 있거든요. 여기 원본에 가서 이 값을 UTF-8로 바꿔주시면 돼요. UTF-8로 바꿔주고 확인을 누른 다음에 다시 속성 테이블을 열면 이렇게 한글로 보이게 됩니다. 자, 이거를 가져다가 여기도 한번 볼게요. 여기도 있네요, 그죠? 요거 지금 200m랑 요 저기 이게 지금 공원이잖아요, 그죠? 아파트하고 지금 합칠 건데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 벡터에서 데이터 관리 도구 위치 데이터 속성 자, 이 부분으로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200m를 건물이죠. 아파트로 해주고
아파트로 바꿔주고 인터섹트로 해주고 여기는 200m 200m 공원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뭘 해야 되냐면 원, 투, 첫 번째로 일치하는 객체의 속성 원 1대1로 해주고 결합할 수 없는 레코드는 버리기 체크를 해주시고 이 데이터는 CP 038에서 왔다는 뭐 정보를 하나 앞에다가 넣을 거고 그 다음에 파일로 저장을 할 건데 얘는 이제 아파트 공원 200m 그리고 아파트 합치기 뭐 아파트 이렇게 할게요. 이름을 그다음에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닫기를 하면 지금 요 공원 200m 아파트가 생겼죠. 특성을 한번 열어볼게요. 어허, 속성이 지금 이렇게 한글이 깨져서 나오는데 아까처럼 한번 해볼게요. 되는지. 여기 윈도우즈 구사구로 되어 있는 걸 UTF-8로 바꿔주고 확인을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 이제 한글로 보이죠. 자, 그러면 여기 아까 없던 게 이제 들어온 거죠. 뭐가 들어왔느냐? CP949에서 CP038에서 이렇게 공원 값이 따라 들어왔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아까 했던 거에서 그 공원이 있는 아파트만 뽑아서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필요한 것만 빼고 다 끄면 요것이 바로 공원과 가까이 있는 아파트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 확인 운전을 하려면 이렇게 겹쳐져 있는 아파트들이 결국은 요 아파트들이다. 요 얘기를 뜻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여기 이제 그 선택된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들을 이용해서 지금 이제 높이에 해당되는 거를 표현할 거예요. 근데 이제 16층 미만이니까 15층까지 아파트는 건축을 할 때 2.6m의 높이로 지어지고 16층 이상인 아파트일 경우에는 2.8m로 이렇게 그 높이 값을 만들어줘야 되는 그 건축법이 이게 존재한다는 거죠. 이거에 의해서 우리는 좀 나눠서 우리가 그 높이 값을 구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층수에다가 2.6을 곱하면 이제 아파트 높이가 나올 거고 요것을 이제 아이디어로 해서 같이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아파트만 한번 선택을 하고 다른 거는 끄고요. 아파트만 갖고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아파트에 해당되는 거에서 일단 안에 있는 속성을 보면 여기 층수가 있죠. 자, 층수가 13층이면은 15층까지니까 2.6m를 곱할 거고 또 그보다 높은 17층, 18층이 있는 아파트들은 어떻게 보면은 2.8m를 해야겠죠. 자, 그래서 요 부것을 이제 우리가 한번 해볼 건데 요 아까 했던 거에서 요 주판처럼 생긴 걸 누르시고 새로운 필을 만들 건데 하이트를 할 거예요. 하이트 높이 값을 구할 건데 이 높이 값에서 10빈수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 필드 값을 구할 건데 층수에다가 이 곱하기 2.6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게 보면은
어, 15층까지고 15층 이상인 것을 따로따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먼저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선택하는 것이 지금 빠져 있거든요. 그걸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요 표현식으로 벡터를 한번 선택을 해서 층수가 층수가 어, 15층보다 작은 경우를 뽑아내야겠죠. 층수가 15층보다 작으려면은 층수가 15층보다 그렇게 그 같거나 작은 거를 찾아봐라.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47개가 선택이 됐어요. 47개가. 자, 이렇게 47개가 선택이 됐으니까 이렇게 선택된 아파트만 2.6m를 곱해줄 거예요. 자, 그래서 어, 다시 이 수정 테이블로 들어가서 선택된 피처만 이렇게 선택된 피처만 해주고 얘를 계산을 해서 하이트를 해주고요. 하이트를 해주고 층수로 바꿔주고 여기서 층수를 곱하기 2.6을 해주는 거죠. 2.6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 높이 값이 생겼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선택되지 않은 것들만 우리가 그 값을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여기를 눌러보면은 객체 선택 반전이라는 게 있어요. 객체 선택 반전. 그러면은 이제 선택되지 않은 것들만 열 수 있죠. 그럼 여기도 보면은 선택된 것만 해주면 여기에는 높이 값이 들어있지 않죠. 얘는 15층 이상인 거 16층부터 해당되는 거일 거라는 거죠. 여기 17, 18, 19 맞죠? 자, 그래서 여긴 똑같이 해주는데 주의할 것은 새로운 필드로 하면 안 되고 기존 필드로 바꿔주고 높이는 하이트로 바꿔주고 홍수는 곱하기 2.8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확인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제 선택된 거 해지해 주는 것은 어, 선택 해제 아무것도 이제 안 되는 걸로 해서 봤을 때 다시 레이어로 들어가면 전체 높이 값이 전부 다 들어가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일단은 이걸 가져다가 이제 높이 값을 구했으니까 이 높이 값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 높이 표현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아파트 건물에서 속성을 눌러주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거에서 아, 심볼 뭐 이런 게 있죠, 그죠? 또 어, 심볼을 눌러주고 여기에서 이걸 눌러주면 2.5D라는 게 있어요. 2.5D에서 나는 높이를 뭘로 할 거냐? 하이트를 하겠다. 자, 그리고 각도는 70도로 해주고 어, 이 루프 지붕은 녹색으로 하겠다. 벽면은 회색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준 다음에 한번 확인을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안에 3차원의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제 나는 그런 것보다는 좀 더 멋지게 해보고 싶다. 이러는 경우에는 수정해서 요거를 다시 단위 심볼로 바꿔주고요. 바꿔주고 뭐야 이거 왜 안 바꿔질까요? 그죠? 어, 단위 심볼로 바꿔주고 아까 있던 거를 이제 없애버리면 되겠죠. 있는 거를 없애주고
심볼 없음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 3D 뷰가 있고요. 여기 심볼로 바꿔주고 3D 뷰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여기 돌출이라는 거를 해줄 건데 돌출을 우리가 여기 있는 그 필드로 바꿔줄 거예요. 하이트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한번 확인을 눌러볼게요. 다시 한번 심볼 없음을 해주면 안 되니까 심볼은 이렇게 바꿔주고 해주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해볼게요. 속성으로 누르고 3D 뷰로 가서 돌출을 바꿔주는데 표현식은 하이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고 보기에서 3D 맵 뷰로 해서 한번 눌러볼게요. 눌러주면은 3D에 관련된 화면으로 하게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좀 우습죠? 이렇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조금 있어 보이려면 구글 새털라이트를 켜고 그 다음에 3D 새 맵을 보게 되면 만들어서 3D 지도 뷰 눌러주면 지금 업데이트된 내용으로 조금 화면이 보이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조금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아쉽긴 하지만 비슷하게 나와 있다. 이런 거고요. 뭐 눌렀을 때 이런 식으로 이걸 눌러주면은 약간의 3차원 모습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슬쩍 볼 수 있겠죠. 우린 이거보다 좀 더 멋진 3차원을 만들고 싶은데 지금 여기서 제공하고 있는 거는 QGIS는 이게 전부예요. 한 개라는 거죠. 이거보다 좀 더 좋은 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다 완성을 했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검색에서 캡처 이거 화면 안되면 보조도구에 여기 보조 프로그램에 화면 캡처 도구가 있거든요. 이 캡처 도구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지금 작업한 이 결과물을 화면을 캡처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3D GIS 과제 제출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셔서 클래스룸에다가 작업한 결과물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